황교안 대표가 이게 역사의식이 실제로 없는 건지, 또 스스로가 하여튼 친일 반민족의 뿌리를 둔 그런 친일의 뿌리를 둔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백선엽을 예방한 건지. 이곳은 광복회관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지금 광복회관이 있고요. 저희는 오늘 광복회장님을 잠시 만나 뵙고 그 광복회장님이 어저께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 겁니다. 네. 어제 그 항일 독립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반역,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백선엽 예방을 꾸짖는다는 제목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살다 이렇게 속 시원한 성명서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네. 뭐냐면 그 일제 그 간도 독립군 토벌하는 간도 특설대 출신 백선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도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그 일본 군인 이름으로 창씨개명까지 한 백선엽을 황교안이 6월 10일 날 찾아갔습니다. 6월 달은 봉헌의 달이기도 한데 그 일제에 협력해서 독립군을 토벌한 백선엽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네. 이건 반역 행위다. 이런 그런 그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예. 성명서를 좀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일부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 예. 한번 가보죠.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곳은 그 광복회에 있는 광복회장님실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현웅 회장님께서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속 시원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예. 과거에 없던 이런 성명서를 보고 제가 또 우리 서울의 소리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직접 좀 말씀 들어왔습니다. 예. 그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 성명서가 그렇게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반역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그 성명서를 발표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일제가 조선의 독립군들은 조선인들이 이렇게 토벌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간도 특설대입니다. 그래서 간도 특설대는 그 위에 최고 책임자는 일본 소리 맞지만은 그 밑에 있는 실제로 행동대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조선 사람으로 편성을 해서 그들이 이제 조선의 독립군들을 곳곳에서 하여튼 침투도 하고 잠입도 하고 폭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심지어 여성 광복군을 이렇게 체포했을 때는 그들에게 강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런 하여튼 반인류적인 그런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이 바로 백선엽입니다. 그런 백선엽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총칼에 의해서 희생되신 수많은 독립군들 그 백선엽이를 우리 영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독립군들은 어떻게 되는가?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선엽이가 그렇다고 해방 이후에도 이름도 그러니까 본인이 창씨 개명할 때 일본의 윤봉길 의사께서 이렇게 처단한 일본군 대장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 창씨 개명을 하고 더욱이나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육군 참모총장이나 온갖 요직을 다 지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일본 패망 전의 그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참회를 하거나 뭐 반성을 하거나 사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백선엽이는 진짜 한국 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1야당의 그리고 한때 또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대표가
이게 역사의식이 실제로 없는 건지 또 스스로가 하여튼 친일 반민족의 뿌리를 둔 그런 친일의 뿌리를 둔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백선엽을 예방한 건지 그런 입장을 좀 밝혀주기를 특히 국민들에게 그런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특히 황교안 대표의 백선엽 여방은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항일 독립 정신을 외면하는 반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반역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유에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시정부를 만든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그런 항일 독립운동 세력들을 그렇게 살육을 한 그런 세력을 찾아가서 예의를 표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거든요.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3.1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는 일종의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민족 정체성과 연결된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황교안 대표를 좀 꾸짖어 주시고 또 충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실은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더구나 그것도 외세에 의한 친일 청산입니다. 일본인 빌붙던 사람들이 또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모든 영향력을 장악한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또 중심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군도 만들고 그 국군이 독립군 토벌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너무 기막힌 일이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가슴을 움켜쥐고 사실 통탄하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면서 획득한 그런 기득권,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수라고 표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가짜 보수입니다. 그런 가짜 보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백선엽 같은 사람들 예방한다는 것은 진짜 앞으로의 공인이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차 먼저 드시죠. 대표 오셔서. 그게 조현병 환자들 같아. 우리 사회가 이게 조현병 같아 전부 다. 꼭 맞는 말씀이네. 조현병 같은 사람이 지금 황교안 대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저는 해방 후 친일 미청산에 갖다 준 우리 사회의 병 현상은 사회가 애국과 매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조현병이야. 응? 애국과 매국을 저기 황교안 대표는 제가 봐도 정말 비상식적인 정광훈 목사나 만나고 백선엽도 6월 10일 날 만나고 난 도대체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지식인인가 도대체 무지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권이 사실은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 정권도 친일파들이 3.15 부정선거에 앞장섰고 그 야당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4.19 혁명도 민중이 일어났다고. 박근혜 정권도 민중이 일어나서 이런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민중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일어났냐. 역사의 진실과의 기대고 있는 민중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황교안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사회 세력이든 간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세력들은 끝내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교훈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한번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뭐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저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대중이 갖고 있는 집단, 그 민중이 갖고 있는 집단의 기억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그래서 집단의 기억과 도전하는 세력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교훈을 황교안 대표가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자기 가슴속에 안고 향후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뭐 좀 지켜봐야죠.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